안녕하세요. 성우 육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추 농사 짓는 철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고추도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파종이 들어가고 이제 농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고추 탄저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추 탄저병 덜 걸리는 방법과 탄저병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이제 전화를 이제 저한테 이제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어떤 분하고는 이제 오래 할 수도 있고 좀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이 광고,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전화 통화를 이제 해보게 되면은 이 광고 이제 수입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유튜브를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제 영상을 이제 키게 되면은 이제 광고가 5초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광고 5초는 건너뛰기를 해도 이제 안 되고 이제 5초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초가 이제 딱 지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이 영상 이제 올리신 분의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광고가 나오는 것이 보통 뭐 10초짜리도 있고 20초짜리도 있고 뭐 1분짜리 30초짜리 길은 거는 이제 30분짜리까지 이제 그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건너뛰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영상 이제 올리시는 분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진짜 도움이 돼서 내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영상을 만약에 이제 건너뛰기를 안 하고 이제 봐주시면은 이제 광고료가 영상 올린 분한테 이제 조금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규정이 보통 한 7분 정도 이제 넘으면은 이제 또 이제 광고 이제 영상에 나온 시간부터 한 8분 정도가 지나면은 또 광고를 한번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영상은 이제 2번도 넣고 이제 3번도 넣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한 번 더 넣을 수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찍는 사람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전문 분야에 좀 이제 노하우가 있고 또 농사하면 농사 경력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려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 영상을 올리시는 분을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은 이제 영상을 이제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냥 건너뛰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진짜 이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하실 때는 영상을 이제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바쁜다든지 이제 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물론 보시지도 않을 테지만 이제 보시게 되면 가능하면 이제 광고를 봐주시면 그 영상 올린 분한테 이제 도움이 간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건너뛰게 되면은 이제 영상 올리신 분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을 생각을 해서 그 이제 영상 문화가 이제 그 광고를 좀 많이 봐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연령층이 좀 이렇게 한 50대 이서부터 한 70세까지 이제 주로 한 60%가 이제 많이 봐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원래 저는 이제 그 농사에 대한 이제 영상이 주로 많고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노하우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그 밭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주변이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동물도 서로 올려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젊으신 분들 이제 국민학생서부터 이제 그 한 20대 30대 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반반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 광고를 이제 봐주시게 되면은 이제 광고 올린 사람이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광고를 건너뛰면은 이 영상 올리신 분한테는 전혀 도움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영상을 올려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이 생겼다 그러면 또 100원 생긴 것이 영상 올린 사람한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원이면은 한 45원은 또 이제 그 구글 회사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55원이 이제 이제 광고 올린 사람한테 이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광고료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가 있고 이제 나빠요가 있는데, 이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광고 올린 영상이 여러 가지 이제 보시는 분한테 이제 도움이 이제 되기 때문에 좀 평가를 내릴 때 좀 좋게 평가를 이제 내리는 게 이제 좋아요 나빠요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회수는 우리가 이제 한 번을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이제 봐주시면은 그 조회수가 이제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올린다고 올리는 게 아니고 한번 봐주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횟수가 하나씩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조회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하나씩 올라가는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원씩인가 이제 그 정도 그 이제 조회수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 문화가 이렇게 이제 그 영상 올리시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농사하기 때문에 편집도 안 하고 그냥 집사람이 찍어서 그냥 수정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올려줘서 좀 딴 사람보다는 이제 어렵게 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찍으셔서 편집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나 올리려면 몇 시간씩 그 고생들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은, 제 영상이 아니고 다른 영상이라도 보시고, 아 진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바쁘시지 않고 그러면은 그 광고료를 가능하면 도와주시면은 그 영상 올린 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그 영상을 전부 다 건너뛰셨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개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구독을 하시라 그래고 뭐 좋아요도 눌러달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영상 끝나면서 또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대화를 하고 통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하시면 무슨 무슨 회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구독을 하시게 되면 뭐 회비를 낸다든지 돈이 나가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영상을 예를 들어서 200개를 올렸다 그러면은 그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기 때문에 그 문자 오는 거 마냥 그 찾아보시기도 편하고, 또 이렇게 구독을 하시게 되면은 구독자가 되시면은 순서대로 모조리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독을 안 하시게 되면은 다른 영상에 섞여서 한참 봐야 어떻게 하나 두 개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을 하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하신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돈을 낸다거나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느낀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도 아 저렇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제 탄저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탄저병은 진짜 이 고취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또 그 탄저병에 한번 걸리면은 고치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사를 몇 수십 년 짓다 보고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판매장이 있으니까 판매를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고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탄저병이라고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탄저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치료 방법을 몰라서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2015년도, 2016년도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날씨가 무척 이제 그때는 비가 적당히 오고 너무 비도 많이 안 오고 좀 가문 편이었기 때문에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고추가 거의 탄저병이 많이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들을 잘 따셔가지고 그 당시 2015년하고 16년도에는 고추 가격이 그렇게 별로 비싸지를 않고 그저 한 8,000원에서 돈만원 선 한 2년 동안 갔었는데요. 그랬다가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2015년, 16년을 생각하시고 탄저병 예방을 이제 소홀히 하셔가지고 2017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고 그러기 때문에 탄저병이 이제 많이 걸려가지고 그 한 번이나 두 번 따시고 이제 병이 오는 바람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17년도에는 이제 가격이 그래도 작년에 한 15,000원 정도 이제 갔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도 농사를 지시면서 탄저병 방제를 잘 하신 분들은 고추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재미를 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18년도는 이제 고추가 또 왜 이렇게 비쌌느냐. 올해는 날씨가 너무 가물고 또 날씨가 이제 고온이다 보니까 이제 고추가 이제 많이 못 열리고 또 이제 뭐 산비탈이라든지 좀 이게 물을 못 대는 밭에서는 고추가 예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못 땄기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줄어서 또 이제 가격이 이제 비쌌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제 최고 비싸게 이제 판 사람들은 이제 23,000원까지도 이제 받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고추 가격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올 같은 가격이면 이제 고추 농사를 이제 할 만한 농사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농사도 물론 약 줄 때는 약을 잘 줘야 되지만은 올같이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무더울 때는 이 탄저병 균이 포자가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탄저병 균이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있으시지만은 아마 가을에는 좀 비가 좀 자주 온 편이었는데요. 이제 9월 말부터 10월 달에 막 비가 그때는 많이 오니까 탄저병이 전혀 없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아마 생기다가 아마 고추대를 뽑으셨거나 아니면 아마 그냥 저기 따다가 이제 마르셨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올해는 탄저병이 가물고 이제 비가 안 오는 바람에 이제 걸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엄청 농사를 이제 쉽게 졌는데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잘 대주신 분들, 이렇게 물 시설을 하신 분들은 이제 탄저병도 없는 해에 이제 물을 대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추가 이제 잘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물을 대주신 분들은 고추를 많이 땄고, 물을 못 대주신 분들은 고추 가격이 비싸도 예년에 비해서 덜 땄기 때문에 이제 소득은 이제 많이 못 올렸는데요. 자, 좌우지간 어떻게 될까나 올해는 이제 고추 시세는 이제 엄청 좋다고 좋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 내년에는 이제 물론 이제 뭐 비가 이제 많이 온다든지 뭐 날씨가 이제 뭐 가문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이제 올마냥 또 수확량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는 비도 적당히 오고 날씨도 너무 고온이 아니고 그러면은 또 고추가 이제 너무 잘 돼 가지고 이제 수확량이 많게 되면은 이제 올마치 가격이 안 나온다고 제가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탄저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탄저병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덜 걸리게 하려면은 이제 고추 지금 대개 심으시는 분들이 보통 한 1항 사이를 1m 한 20에서 이제 많이 떼야 한 3, 40 이제 띄고서 이제 고추를 심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1항을 갖다가 좀 널찍하게 하셔야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약주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들어서 고추가 이제 잘 이제 붉고 그랬는데, 이제 고추만 많이 심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고랑을 좁게 하고 또 두둑을 낮게 하고 그렇게 하고 고추를 심게 되면은
통풍도 안 되고 또 햇빛도 잘 투과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고추가 연하게 크고 연하게 열리고 또 키가 우짜라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고추가 이제 탄저병 이제 걸리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탄저병 주는 질소 인산 가리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고추 농사인데요. 만약에 질소를 너무 이제 많이 주시게 되면은 고추가 열린 것이 좀 단단하지 못하고 좀 물르게 고추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탄저병 균이 침투가 더 잘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잘 걸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는 이제 이제 심게 되면은 이게 보통 한 3갈래, 이게 여기가 3갈래인데 이 밑에 저까지가 이제 나온 거를 안 따주셔가지고 이 땅에 닿게 되면은 이제 또 탄저병균이 이 땅에 고추가 닿은 부분에서 이제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3갈래 이제 밑에는 이제 따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3갈래 밑에도 예를 들어서 고추밭이 너무 퇴비를 많이 내고 비료를 많이 내서 키가 너무 클 때는 3갈래 밑에서 한 5, 6개 정도 가쟁이를 여기서 요만큼 정도 한 5 가지를 길러주게 되면은 이제 고추가 굉장히 이제 그 우짜라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래서 이제 늘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추 이제 말뚝 지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주를 세울 때도 이제 가운데 하나를 박고 양쪽에다 이 정도로 박아서 뺑 돌리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 고추가 뭉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탄저병이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X자로 이렇게 이제 꽂으셔 가지고 이제 지주를 세우게 되면은 또 이제 고추가 파이프에 얹어서 뭉치지 않고 또 이게 벌어져 가지고 이제 탄저병이 이제 덜 걸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파이프에 얹어서 꽉 뭉쳐버리게 되면은 서로 뭉쳐 있어 가지고 환기가 안 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더 이제 연하게 크고 또 우짜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탄저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걸 잘 다 보완을 해서 하나하나 잘 하시게 되면은 이제 탄저병이 이제 심하게 걸릴 수 있는 것도 이제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을 이제 하나도 안 걸리게 하려면은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잘 이제 갖춘 상태에서 이제 약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을 주실 때도 이제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제 치료되는 약을 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농사를 이제 적은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탄저병 균이 각 우리나라 농약회사에서 이제 엄청 많은데요. 이제 이름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성분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탄저병 그 예방과 치료에 대한 약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뭐 각 그 회사마다 약을 이제 밝히기는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년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PLS라는 그게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농약을 이제 아무 약이나 이제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농약사나 아니면은 각 농협에서 농약을 팔 때 이제는 예를 들어 고추다 하면은 이제 고추에만 이제 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추에 주지 않는 약도 이게 주게 되면은 이제 농약 이제 잔류 검사를 했을 때 그 허용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판매도 중지가 되고 이제 벌금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농사를 이제 지시면서 약을 줄 때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농약사나 농협에서 농약을 사실 때 거기 주라는 이제 기준인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주는 횟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주었을 때도 그 성분을 정량을 딱 지켜서 약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을 주었을 때는 이게 며칠만이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지키셔야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벌금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이제 드신 분들이 이제 건강에도 더 아무래도 이제 농약 성분 규제를 하니까 더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0.01 ppm 이하의 허용치가 이제 돼야 이제 여러 가지 그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번 또 그거를 이제 한번 PLS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농사를 이제 지시면서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제 앞으로 이제 약을 주실 때는 이제 고추에 줄 수 있는 약이 이제 무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농약사에 가시더라도 내가 고추밭에 주면 고추밭에, 콩밭에 하면 콩밭, 뭐 참깨밭이면 참깨밭에 준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셔야 거기서 이제 고추밭에는 고추에만 줄 수 있는 약을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농약 살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곤충 탄저병은 약이 좋은 약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이라도 고추를 심으시고 비가 계속 자주 오게 되면은 이 날씨가 또 무덥고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은 이제 탄저병균 포자가 이제 그 퍼지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무덥고 그러면은 병균이 습하지를 않고 그 포자가 퍼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저병균이 안 걸리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솔직히 내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고추에 끝날 때까지 약 딱 한 번 줬는데요. 그 한 번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왜 한 번을 줬느냐. 저희 그 고추밭에 옆에 호두나무를 뺑 둘러, 제가 영상도 한번 찍어 올렸는데, 뺑 둘러 호두나무가 있는데, 그 호두나무가 보통 한 6월 단 중순서부터 이제 그 호두나무 잎을 이제 긁어 먹기 위해서 뭐 흰불나방이라든지 멸강나방이라든지 이제 그런 벌레가 뭐 첩의 이파리 한 부분에다 알 깔린 것이 부화가 되면은 몇 수백 마리가 이제 부화가 돼 가지고 거기서 조금 지내다가 이제 이파리를 긁어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무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 근래는 이제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을 줄 때 그냥 약 주는 질에 그 탄저병균을 먼저 타서 약을 주고서 이제 거기다 추가로 더 타서 그냥 한 번 줬는데, 그래서 그거 딱 한 번 주고는 전혀 약을 주질 못했습니다. 근데도 왜 제가 약을 안 줬느냐면은 날씨가 워낙 무덥기 때문에, 날씨가 무덥게 되면 해충도 유화명 나방이라든가 총체벌레가 활동을 더워서 못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가 적고요. 이제 그 다음에 탄저병균도 날씨가 무덥고 이제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 균이 퍼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탄저병균이 안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약을 뭐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안 줘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약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라도 농사를 지실 때 비가 자주 올 때는 오일을 남기지 말고 약을 주셔야 되고, 비가 안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든지 15일이 지나도 탄저병균이 그때는 거의 안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만 안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 마냥 지주라든지 아니면 심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질소를 너무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잘 지키셔야 또 더 이제 탄저병균도 이제 안 걸리니까 이제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비가 자주 온다 할 때는 약을 한 5일 이상을 남기지 말고 주셔야 되고,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뭐 10일이든지 보름을 넘겨도 이제 탄저병균이 덜 걸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심으시면은 처음에 보통 4월 말에 심어가지고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5월 중하순경부터 이제 꽃이 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추가 열릴 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 예방하는 약을 안 주고 치료되는 약을 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6월 말부터 장마 기간에 이제 탄저병균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생길 때 너무 초기부터 병도 안 걸린 데다가 이 예방약이 아니고 치료약 되는 걸 주시게 되면은 내성이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 좀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고추 심고 처음에는 너무 비싼 약, 치료되는 약을 주시지 말고 그냥 예방되는 탄저병 약을 주시게 되면은 약값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후에 탄저병균이 생길 때도 약 효과도 더 뛰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예방약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그냥 단단히 말씀드리면 뭐 다이센부터 시작해서 뭐 디프라판이라든지 뭐 톱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트라콜이라든지 뭐 그런 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약을 이제 예방약이니까 그런 걸 주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장마가 막 시작되고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이제 치료되는 탄저병 약을 이제 사셔가지고 그 약도 사실 때도 한 가지만 사시지 말고 내가 이제 많이 심었으면은 이제 큰 포장을 사시고, 내가 고추를 조금만 심으셨으면은 조금 뭐 100g짜리라든가 그런 작은 약을 3가지를 사셔서 1번, 2번, 3번을 쓰셔가지고 요번에 1번을 주셨으면 다음에는 2번을 주시고 3번을 주시고 해서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약을 주시게 되면은 내성이 덜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치료가 잘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을 주실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두둑이 양쪽 이쪽에 한 구랑이 있고 이쪽에 한 구랑이 있으면은 한 구랑씩 주게 되면은 저쪽 넘어는 약을 아무리 잘 주신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이 약이 덜 먹기 때문에 일단 고랑에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은 한쪽만 쭉 주시고 나올 때도 이쪽 고랑 한쪽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반을 주고 들어갔다가 반을 주면서 나오셔야 약이 전혀 안 묻는 데가 없이 약이 잘 묻어서 그 병이 걸렸던 안 걸렸던 예방이라든지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 구랑을 이것도 한 구랑 이것도 한 구랑 이거 한 구랑 한 구랑 주었다가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한 번에 그냥 두 구랑씩 이렇게 줘서 나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약을 잘 준다고 해도 약이 일부분 약이 안 묻게 되면은 거기서는 탄저병균이 다시 또 죽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가 병균이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약을 주실 때도 그 최대한도로 입자를 아주 가늘게 해서 약을 주셔야 약도 전약이 되고 또 약이 잘 퍼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약을 주실 때는 옛날에는 이제 전착제라는 약이 나와가지고 뭐 벼에는 이제 벼 이파리가 억시고 이제 흐르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전착제라는 약이 이제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전착제를 꼭 넣어서 이제 제초제 줄 때라든지 이제 파농사에다 전착제를 넣어서 약을 잘 묻고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전착제를 쓰셨는데 고추에 주실 때는 전착제보다는 침투되는 전착제가 요즘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사셔가지고 꼭 5cc를 넣어서 약을 타서 주시게 되면은 약이 주자마자 이제 고추나 잎으로다가 침투가 되기 때문에 약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장마 기간에는 약을 주실 때 막 비가 오는 때는 막 한 5일, 6일씩 계속 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약을 이제 자꾸 미루다 보면은 그때 이제 탄저병균이 퍼지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올 때는 그 비 안 온 틈을 타서 비 안 올 때 잠깐 갤 때 그때 침투되는 약을 넣어서 약을 주시게 되면은 약이 바로 고추 속 이파리 속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탄저병균이 잠복해 있던 것이 균이 죽어가지고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꼭 그걸 꼭 참고로 하셔서 약을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그때 약을 안 주시고 빼먹게 되면은 그때 이미 포자가 다 고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보통 이 탄저병균이 고추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잠복을 해서 속에서 이제 균이 퍼지면서 이미 일주일 후에는 밖에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썩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반드시 병이 걸리기 전에 약을 주셔야지 병이 걸린 다음에는 그 탄저병균 걸린 거를 다 따서 없앤 다음에 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추가 한두 개도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처음에 걸릴 때 한 나무에서 고추가 걸리기 때문에 항상 밭에는 요만한 비닐봉지를 몇 개를 그 고추밭 잘 싸서 보관했다가 밭에 가셔가지고 밭을 돌아볼 때 꼭 한 나무에서 꼭 탄저병균이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될 때 고추를 보인 나무는 뽑아서 없애든지 뽑기가 아까우면은 그 파란 거 열린 것까지 다 따서 비닐봉지에다 꼭 넣어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집으로 갖고 오셔서 태우시든지 땅에 묻든지 하셔야지 그 한 나무가 이제 바람과 이제 바람이나 공기 같은 이제 통해서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꼭 밭에는 비닐봉지 몇 개를 놔놓다가 혹시 가셔가지고 탄저병균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그거를 따서 뭉쳐가지고 집에 갖고 오셔서 태우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하시게 되면은 탄저병균이 퍼지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 탄저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추 탄저병은 얼마든지 약을 주면 다 치료가 되는 거고 만약에 약을 안 주게 되면은 어느 밭이든지 탄저병균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올부터는 특히 각 종묘 회사에서 이제 탄저병에 좀 더 강한 이제 품종들을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올해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까나 그래도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허덕지근하고 그러면은 탄저병이 안 걸리는 품종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런 품종을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또 약을 줄 때는 줘야 되시기 때문에 항상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이 그 탄저병을 덜 걸리게 하고 또 탄저병을 걸렸을 때 치료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농사를 지시면서 참고로 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탄저병균은 가물을 때는 가물고 무더울 때는 탄저병이 덜 퍼지게 되고 그 해는 탄저병균이 심하지가 않고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무덥고 할 때는 탄저병균이 약을 안 줬을 때는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농사를 진짜 다수확을 하시려면 탄저병 예방을 꼭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약도 한 3가지 사셔서 교대로 주시게 되고 반드시 침투제되는 그 침투제를 꼭 넣으셔서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르지지 말고 그 비 안 오는 틈을 타서 오일을 남기지 말고 그때는 꼭 한두 번 꼭 그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좀 무덥고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조금 기간을 조금 뭐 10일이라든지 15일 지난 데 주셔도 전혀 탄저병의 그 예방이나 치료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탄저병균이 올해도 아마 경험이 있으시지만은 처음에만 잘 방제를 하시고 후기에 가서 비가 자주 오는데도 후기에 가서 방제를 안 하시게 되면은 지고추도 따서 드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 고추는 탄저병이 퍼지기 때문에 꼭 농사 지실 때는 탄저병균이 최고 무섭다는 걸 아시고 꼭 방제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